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김경남 멘토입니다. 자, 오늘 대박플러스에서는 지금 시장이 어떻게 좀 움직여주고 있나, 시장의 큰 시황을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 시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많이 움직인 종목들, 특히 대선 테마주가 요새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자,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현재 어떤 종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 테마주 이야기하는 이후에는 자,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진행할 거니까요. 하단에 고지되고 있는 전화번호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걱정 많이 되시죠? 걱정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또 상담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는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결국에는 종가가 2000포인트가 붕괴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0포인트 붕괴가 됐고요. 거의 1991포인트 정도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이틀 동안 50포인트 이상이 내려가는 거죠.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는 사실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선 반영이 돼서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하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금 나오지 않겠는가. 사실 이렇게 큰 하락은 좀 예상하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2000포인트가 붕괴되면서 2.2% 정도의 하락이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야간 선물을 조금 보자라면 오늘의 하락은 예상할 수 있던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자, 차트 보자라면 지금 20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었는데 종가에서 붕괴되는 모습 보였고요. 분봉상 지금 상태를 보자라면 제가 한 3분 정도 봉으로 볼게요. 자, 3분봉 보면 어떻죠? 개파락이 처음에 나왔죠? 시작하자마자 개파락이 나온 이후에 저점이 좀 붕괴되는 모습을 깔끔하게 좀 보였습니다. 저점 붕괴되면서 결국에는 종가 저가를 만들어줬는데 왜 이렇게 내려갔느냐 그 살펴보자라면 역시나 저는 수급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수급을 한번 보면은 현재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자라면 오늘 현물을 2천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현물 2천억, 선물 같은 경우는 3천억 정도의 매도를 해주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자, 그에 반해 누가 매수를 했느냐? 개인이 한 880억 정도, 그리고 기관이 1300억 정도 매수해주면서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기관 매수 물량 같은 경우는 펀드의 유입 매물이 좀 들어와 주면서 저점에서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내려가는 모습이 사실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내려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라면 결국에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인데, 자,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 변화 과정이 저는 지난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포지션이 어떻게 됐냐면 260포인트 이상으로 선물 포인트가 플러스로 돌아서면 외국인의 수익, 그리고 마이너스 돌아서면은 260포인트 아래서는 기관의 수익으로 이렇게 세팅이 됐었는데 결국에 누가 이겼죠? 외국인이 승리하는 시장을 가져갔습니다. 자, 선물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선물 움직임 보자라면 지금 분봉을 좀 볼게요. 분봉을 한 30분 정도로 보자라면, 자,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이었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260포인트 이상권에서 마감이 됐죠. 자, 결국에는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외국인이 지수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이후에 금요일부터는 새롭게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만들어 가는데 현재 어떻게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가, 큰 그림을 살펴보자라면 250포인트 밑으로 지금은 거의 251포인트까지 거의 10포인트가 선물 포지션이 내려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밀고 내려가는가? 그들의 어떤 분석을 조금 해보자라면, 외국인의 지금 옵션 포지션 분석을 해보자라면, 자, 오늘 이 하단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만기 손익이랑, 자, 지금 주식 포지션까지 들어간 모습인데, 어떻게 되죠? 자, 25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상단에 플러스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보이죠? 자, 그렇지 않고 위로 올라간다라면 수익보다는 손실을 볼 수 없는 포지션으로 외국인들이 선물 세팅을 맞춰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25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이 그들에게는 수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선물 차트 보겠습니다. 자, 지금 모습 보면 역시나 그들이 만들어 놓은 큰 그림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는 외국인의 옵션과 선물 포지션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그림을 좀 그리는가 볼 필요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25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야 수익이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단까지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물 포지션으로 보면. 자, 현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떻죠? 목요일까지 받쳐주던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무너지는 모습. 자,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날 무너졌는데 누가 이렇게 밀고 내려갔는가? 삼성전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 자, 이틀 동안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하락이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6.9%가 내려갔어요. 시가총액이 얼마죠? 굉장히 큰 지금 시가총액 1위 기업이 하단으로 밀고 내려간 것 자체가 결국에는 삼성전자 마이너스 7% 정도는 개별 기업의 하한가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7% 밀고 내려갔는데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2.2%밖에 안 내려갔다라는 건 저는 지금 생각보다는 선방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다라고 봐요. 자, 삼성전자 통해서 결국에는 지수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주체 세력이 끌고 내렸을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수급을 한번 보면은 삼성전자죠. 자, 지금 9월 9일 그 전까지는 어떻죠? 자, 외국인이 9월 2일부터 매수가 들어왔죠. 아까 제가 이야기해드린 대로 선물 포지션 260포인트 이상 맞춰주기 위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이용을 해서 지수를 맞췄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틀 연속 48,000주 오늘 그리고 19,000주를 순매도하면서 삼성전자를 끌어내리면서 지수를 선물 포지션을 맞춰가고 있는 그림을 보이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배터리 악재 그 전에도 나왔습니다. 지난주 동안 계속 문제가 됐었던 건데요. 그게 오늘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부각됐던 건 결국에는 외국인의 매도로 인한 삼성전자 급락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주말 사이에 외국인, 미국 같은 경우도 배터리 폭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량 리콜을 통해서 오히려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그린 대로 돈의 흐름을 통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흐름을 조금 보시면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종합주가지수로 올라가면 2000포인트 붕괴됐기 때문에 그 전저점인 현재는 1960에서 70포인트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를 제가 일봉상으로 보자라면 과매도권에 들어왔다라고 판단되지만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차트를 길게 볼 필요가 있는데 주봉 상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9년에 굉장히 한번 내려간 이후에는 주가가 상단 부분에 이렇게 멈춰 있죠. 2011년을 기점으로 저점과 고점을 찍어주면서 이렇게 멈춰있는 모습, 저점으로는 한 1780포인트 정도가 들어가고요. 고점으로는 한 2163포인트 사이에 두면서 코스피가 박스피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박스권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제가 움직임을 볼게요. 좀 많이 내려가자라면 1800포인트까지 좀 내려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800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죠? 반등이 꾸준하게 들어와주는 모습이죠. 남유럽 금융위기, 중국발 금융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왔지만 글로벌적으로 크게 무너지는 모습, 정말 예전에 국내 IMF나 혹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나올 정도로 크게 리스크가 고조되지 않는 한은 저는 1800포인트는 지지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큰 이유는 연기금의 매수와 국내 펀드 물량이죠. 펀드 매수가 요새 개인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똑똑해졌기 때문에 저점 1900포인트가 붕괴되면 펀드에 돈을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2100포인트 이상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펀드 환매 물량이 나오는 거죠. 이번에 코스피가 2060포인트, 203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했던 것도 결국에는 기관 매도 물량, 즉 펀드 환매 물량이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돌파를 좀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방이 내려와 준다라면 개인들의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와주면서 펀드 매수 물량이 들어와주면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저는 길게 보자라면 현재 시장에서는 많이 내려온다라면, 자, 지금 제가 주봉상으로 볼게요. 어떤가요? 길게 보자라면. 저는 지금 자리가 거의 다 중간값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지금 2000포인트가 살짝 붕괴됐지만 차트를 좀 길게 열어놓고 보자라면 지금은 그렇게 많이 빠진 모습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볼 건, 제가 지난 시간에 이기는 투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개인이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언제 싸게 살 것인가? 개별 종목군으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수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 밑에 내려온다라면 분할 매수할 타이밍이 돌아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리부터 거의 한 1900포인트까지 하방에 글로벌 악재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만약에 지수가 내려간다라면 저점에서는 분할 매수하면서 실적이 나와주고 주가가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저점에 멈춰있는 종목군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대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요? 결국에 지수가 올라가서 2050포인트 내지 21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 그때 되면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자리가 되는 거죠. 매도를, 차익 실현을 매도 물량이 나와주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현금 비중을 좀 여유롭게 가져가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1월 1일 시작을 해서 12월 31일 날 계좌가 마감이 됐을 때 플러스 수익권으로 남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이버 머니가 아니라. 자, 지금 자리는 내려가면 저는 분할 매수 의견 좀
자, 고점 부근에 이번에 돌파가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자, 고점 부근에 이렇게 돌파가 나오지를 못했는데, 자, 결과적으로는 저점, 고점을 좀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횡보 있게 패턴을 하고 있어요. 하단으로는 뭐 630포인트까지 밀려있지만, 제가 이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단 내려온다라면,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자리다. 언제 그렇다면, 수익을 확정을 할까요? 올라가면, 700포인트 이상 올라가면 지금 자리 매수하면 최소한 10%권의 수익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 수밖에 없는데, 저점이 언제냐? 우리가 이때였죠? 언제였나요, 이때가? 자, 이날 6월 24일, 27일 날 이렇게 주가 쭉 내려갔을 때가 언제였죠? 브렉시트였죠? 시장이 굉장히 공포에 떨었던 시기에 매수가 들어가야, 기계처럼 분할 매수를 해서 매수가 들어가야 결국에는 올라갈 때 팔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좀 두려워할 때 매수하지 못한다라면 결국에는 모두 다 환호하는 고점 부근에 사서 결국에는 물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시장의 메커니즘 좀 이해하신다라면 분명히 대박플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지수가 좀 내려갔는데 저는 크게 4가지 조금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문제로 내려가고 있는가? 3가지 정도로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죠. 사실 시청자분들 좀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놈의 금리 인상 언제까지 울고 먹을 것인가 좀 지겨울 수가 있는데 그만큼 시장에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 설명해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위험자산군이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비둘기파라고 해요. 금리 인하를 주장하던 연준 위원들조차 어떻게 나왔죠? 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회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예를 들어보자면 학생들이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자, 내일 중간고사 볼 거야. 준비해. 그럼 패닉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거랑 비슷한 구조로 볼 수가 있는데 연준 지금 비둘기파적, 즉 금리 인하를 얘기했던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는 시장이 조금 패닉에 빠지면서 지금 지수가 내려가는 투매성 물량이 나와주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래봤자 지금 9월달 금리 인상 확률이 24%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50%도 되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우려할 만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9월 20일 날 결정이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런 모멘텀 저는 올해 한 번 정도는 지금 연준 발언을 조금 되짚어보고 그들의 지표를 조금 확인을 해보자라면 올해 12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9월은 아직까지는 퍼센테이지 미국 선물 시장에 나와 있는 퍼센테이지를 확인해보자라면 조금 어렵다라는 게 눈에 띄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제 유가가 좀 급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배럴당 46불에서 43불까지 내려갔는데 그러면서 정유주, 대형 정유주죠. 뭐 엑스모빌이라든가 쉐브론 같은 경우는 워낙에 미국 다우존스의 시가총액이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주가 내려가면 지수가 내려간 역할을 하는데 같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유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여져요. 워낙에 유가가 지금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자연스럽다. 어제 같은 경우 4% 내려갔지만 금요일 같은 경우는 4%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도 오펙과 비오펙 국가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나와줄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뭐 배럴당 45불에서 50불까지 안정적인 조금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유가랑 금리 같은 경우는 저는 시장에 큰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뭘까요? 저는 반도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반도체가 지금 시장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왜 반도체가 문제가 되느냐? 그동안 반도체의 움직임,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올해 5월 그리고 6월 달에 저점을 찍어주고 나서 이렇게 50%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어땠죠? 6월 달, 7월 달 상방 랠리가 만들어졌죠. 근데 어떤 흐름이 어제 나와줬냐면 이제 과매수권에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판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차익 실현을 진행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고점권에서 매도 물량 계속 나와주고 있고 오늘 삼성전자가 뭐 악재가 나왔지만 마이너스 7%까지 내려가는 모습. 오전에 제가 마켓서치 시간에도 이야기해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반도체의 지금 하락은 쉽게 마감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형주가 올라가면서 아마존이라던가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 같은 경우가 전고점 돌파하면서 좀 세게 올라갔지만 지금 자리 어떻죠? 같이 조금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 보자라면 유가랑 금리 인상은 조금 접어들 수 있겠지만 반도체의 좀 하락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올해 어떻게 보면 반도체주가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그렇게 큰 리스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락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떻죠?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려볼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어떤 종목이 조금 움직이고 있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오늘 이기는 투자, 돈의 흐름을 조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어떤 종목을 좀 이야기했냐면 돈이 어디로 흐른다라고 말씀드렸죠. 대선 테마주 쪽도 이야기해 드렸죠. 문재인 관련주, 대선 테마주 이야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국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섹션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주가 흐름 살펴보자라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좀 움직여주고, 그리고 웨이포트를 비롯한 중국 관련 종목들, 홍성그룹도 마찬가지고요.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돈의 흐름이 제가 이야기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가장 핫하게 돈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자라면 어딘가요? 바로 자, 대선 테마주입니다. 대선 테마주를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로 돈이 흘러가고 어떤 대선 테마주 접근할 필요가 있는가, 제가 오늘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많은 시청자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지금 2016년 9월 1일 가장 최근의 자료입니다. 어떤 지금 지지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자라면 1위가 누구죠? 바로 유엔 사무총장인 반기문 씨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장 핫하게 종목군들이 움직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거의 20%가량 올라간 종목들을 분석을 해보면 어떤 종목이 상위권을 차지할까요? 상위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섹션이 90% 이상이 반기문 관련주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시장이 가장 뜨거운 토픽은 반기문 테마주, 대선 테마주로 움직여주고 있고, 대선 테마주가 길게 보자라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인맥 테마주로 가요. 혈연, 지연, 혹은 동창회, 여러 가지로 다 엮여주게 되는데, 서울 동문회라든가 고대 동창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엮여주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학연에서 대선 테마주가 어디로 움직이냐면 정책 테마주로 서서히 움직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큰 틀을 잡아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학연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선 후보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주고 정책 이슈가 나와준다라면 정책 테마주로 진행이 될 텐데, 예전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테마주 흐름을 포착을 해보자라면 흐름이 점점 컴팩트 있게 짧아지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번에 반기문 테마주가 많이 움직여주지만 10월 정도 혹은 11월 정도에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예상보다는 훨씬 빠르게 시장에 수급이 몰리고 있는 모습. 지수가 워낙에 내려가다 보니까 다른 종목이 들어가기 겁이 나는 거죠. 현재는 대선 테마주만 움직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두 번째는 누구인가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자, 문재인 씨가 2등, 지지율 2등을 가져가고 있는데, 가장 또 많은 종목군들이 핫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게 역시 문재인 관련 테마주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안내부로 유명하죠. 국민의당의 안철수 씨를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3위 정도로 지지해주면서 주가 움직임도 뜨겁게 대선 테마주가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 얼마 전에 대권 도전을 시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 안랩 같은 경우도 상한가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자, 어떻게 보자라면 이 새 대권 후보들의 움직임을 가장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 분석을 좀 해드리겠지만 이 새 후보의 움직임을 가장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나머지부터는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군으로 움직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자, 세 번째가 지금 네 번째가 박원순 씨고요. 그 다음에 김무성 씨, 그 다음에 오세훈 씨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제가 개별 종목으로 한번 움직임을 조금 살펴볼게요. 어떤 식으로 대선 테마주가 움직여주고,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게 뭐죠? 반기문 씨 관련 테마주로 이야기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식으로 움직여주고 어떤 점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반기문 씨 테마주를 첫 번째로 보자라면 어떤 이야기 먼저 드릴 거냐면 바로 보성 파워텍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보자라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자, 보성 파워텍이 어떻게 움직였죠? 주가가 고점을 한번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그죠? 강하게 한번 뜨겁게 올라왔다가 고점을 찍어주고 나서 하방에 거래대금이 얼마나 터졌냐면 7천억이 터져줬어요. 시장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자금이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날 하한가 들어가면서 거래대금 7천억, 그 다음날은 거래대금이 4천억 정도 나와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이 거의 2천억 정도 나와줬는데요. 보통 개별 종목들이 움직임이 없는 건 10억 미만으로 움직여주고요. 대장 테마주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500억 이상 움직여주는 게 기본인데, 보성파워텍은 7천억이 움직일 만큼 모든 주목을 받았던 건데, 어떤 이유냐면, 이 종목이 어떤 이유로 대선 테마주에 들어갔냐면, 반기문 씨의 동생이 이 회사의 부회장으로 재직한다라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날 어땠죠? 자, 부회장을 사임을 했다라는 이야기 나와주면서 주가 급락을 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대선 테마주든 보통 일반 개별 테마주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매집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그럼 언제 매도 타임을 가져가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언제 개별 종목군들 매도 타이밍 가져가야 될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10% 이상 올라가면 매도 타이밍 50% 물량 정도는 청산하는 게 맞고요. 자, 나머지 물량은 최소한 이 전고점까지 가면은 던져줘야 됩니다. 전고점 돌파해서 올라가려면 모멘텀이 필요한데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모멘텀보다는 단기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전고점 부근에서는 청산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자, 지금 돈의 흐름이 결과적으로는 하방으로 내려갔어요. 돈이 7천억 그리고 4천억 오늘 2천억까지 나와주면서 바닥권으로 내려갔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돈이 7천억까지 나와줬는데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요? 반기문 테마주인 다른 혈연 인맥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목들을 움직여줬는데 자, 오늘 종목들을 볼게요. 자, 지앤코를 보겠습니다. 자, 지앤코 같은 경우 보면 어떤가요? 자, 이날입니다. 자, 9월 8일 날 상단으로는 상한가 들어갔죠. 이날이죠. 9월 8일 날. 자, 이렇게 상단 들어갔고요. 이날 거래대금이 얼마 들어갔냐면 1,400억이 돈이 들어가줬어요. 자, 9월 8일 언제죠? 제가 보면은 보성파워텍 보면 이날이죠. 자, 지금 나가기 시작한 그날 어디로 움직였냐면 바로 보성파워텍의 자금이 지앤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앤코가 뭐냐면 반기문 총장의 외조카가 대표로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반기문 씨 같은 경우는 이런 혈연 관련주가 많습니다. 사촌이라던가 외조카 이런 관련주가 많은데 현재는 지앤코로 돈이 들어가면서 3일 연속 이렇게 뜨겁게 올라가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혈연주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럼 지앤코 지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단언합니다. 지금 들어가면 물립니다. 절대 지금 진입하지 마시고요.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지앤코에 들어가서 이렇게 3일 연속 올라갔는데 어떤 식 되냐면은 저점에서는 매수가 나와준 이후에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던 거죠. 자, 제가 흐름을 또 보겠습니다. 지앤코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자, 큐캐피탈도 볼게요. 자, 큐캐피탈은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 종목도 어땠냐면 이틀 동안 굉장히 지지부진하다가 오늘 이게 지앤코의 자회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외조카 대표의 혈연주로 엮여있는 종목인데 오늘 큐캐피탈이 상한가 들어가면서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고가 라인 들어간 종목 전부 다 반기문 테마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에코바이오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에코바이오를 보도록 하죠. 자, 에코바이오가 어떤가요? 이틀 연속 지금 하루는 상한가 들어갔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을 조금 보고 있는데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반기로씨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 사촌 동생인 반기로씨가 감사로 재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혈연주로 인해서 엮여주는 모습, 대선 테마주로 엮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파인, 자, 지금 고려포리모랑 보죠. 고려포리모. 자, 고려포리모 같은 경우 어떠냐면 주가가 하단에 있다가 이 종목도 이틀 연속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반기로 씨가 파인 아시아 자산 운용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해요. 투자 자산 회사인데 이 회사가 고려포리모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죠? 역시나 혈연 관련주로 엮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성파워텍에 들어갔던 종목에 있는 돈들의 흐름이 여러 가지 혈연주로 전부 다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조금 핫했던 종목들은 생각보다는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인 거죠. 결국에는 현재 흐름을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자, 파인 DNC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인 DNC 같은 경우는 흐름 보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들어가서 움직임이 어떤 종목 중에 하나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서 상한가 만들어졌는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 반기로 씨가 운영하고 있는 파인 아시아 자산운용의 지분 공시가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오늘 20% 상위 들어간 종목의 거의 모든 종목군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전에 조금 많이 움직였던 대선 테마주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CCS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CS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어떻죠? 올라갔다가 멈춰졌죠?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추세가 나왔던 종목들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 전에 추세가 나왔죠?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크게 대선 테마주로서의 메리트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종목이 들어가냐면 자, 이렇게 뭐 고려포리모라든가 에코바이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락이 없고 이렇게 저점 부근에 물량을 모아가기 굉장히 수월했던 종목군들이죠. 이렇게 수월하게 물량을 모아갔던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모습이고 뭐 CCS라든가 한창 1화 같은 미리 올라갔던 종목들 그 전에 추세가 나왔던 종목군들은 물량 가져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들이 올리기보다는 힘을 조금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창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창도 모자라면 주가가 조금 올라가지만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있죠. 자,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지금 오늘 올라갔던 파인디인스라든가 고래포리모 말고 요새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한국 같은 경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자, 반기문 테마주로 올라갔는데요. 어떻죠? 이틀 연속 돈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전까지 저점 대비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 현재는 돈이 오히려 빠져나가는 모습. 어떤 식으로 하느냐? 반기문 혈연주 관련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가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력들의 고점에서는 청산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인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굳이 고점에 진입되어 있는 종목이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 돌고 돕니다. 고점 부근보다는 저점에 조금 매집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다 생각이 들고, 가블메탈 같은 경우 볼게요. 자, 가블메탈 같은 경우 대선 테마주로 이렇게 7월달, 6월달에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어떤가요?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거래량 멈춰가면서 매집형 패턴을 보이고 있죠. 자, 신규 종목으로 진입한다라면 차라리 가블메탈처럼 이렇게 매집되어 있는 구간 종목으로 손절을 잡아놓고 대응하는 전략이 조금 매수 타점을 잡기 용이하다라는 관점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지엔코라든가 이미 올라왔던 종목 진입한다라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익 내기보다는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대선 테마주의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고, 재룡전기라든가 재룡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선 테마주, 사실 통일 관련주였지만 반기문 씨가 대통령이 된다라면 어떤 식으로도 통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모멘텀으로 엮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모멘텀들이 반기문 씨 대선 테마주로 묶이고 있어요. 저는 그런 느낌도 됩니다.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불꽃을 터뜨리고 있는 자리가 아닌가. 수익을 충분히 분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 신규 진입할 분들은 신중하게 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신중하게 진입을 하지 않는다라면 결과적으로는 고점에서 물릴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점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 자, 두 번째로는 문재인 관련 테마주 한번 좀 움직임을 보도록 할게요. 자, 바른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바른손 한번 움직임 보자라면 주가가 최근에 어땠죠? 지지도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들 휴브레인이 있는데, 자,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경우도 어떤가요? 고점을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최근에 좀 강한 상승이 전부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당이라든가 야당 대표로서 아마 가장 나올 확률이, 대권 후보로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은 이미 추세가 어떻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보 디자인 조광 페인트도 있는데, 자, 조광 페인트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지금 테마주로 좀 들어가는 종목이지만 움직임이 크지는 않아요. 저점에서 멈춰있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갈 종목보다는 저점에 눌려있는 종목군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조금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멘텀 나와주면 어느 정도는 손실 보지 않고 최대 수익을 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본다라면 조광 페인트나 국보 디자인처럼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라고 생각 들고요. 자, 안철수 씨 관련주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권 도전하면서 종목이 올라갔는데, 자, 이날이죠. 자, 8월 29일 날 안랩 같은 경우는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 강하게 올라갔는데, 주가가 올라가는데 거래대금이 거의 한 2천억 정도의 돈이 들어와 줬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가가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죠. 이미 올라갔다가 N자 패턴으로 멈춰가고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만약에 안철수 씨가 어떤 발언을 하거나 코멘트를 한다라면 다시 한번 좀 세게 올라갈 만큼 눌려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올라간 종목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좀 눌려있는 종목군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 용이하다. 제가 대선 테마주의 큰 흐름은 매번 대박플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해드릴 텐데요.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눌려졌던 종목군들의 흐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렉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패턴 나와준다라면 지지를 받고 나서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하나 정도만 더 보자라면 써니전자를 한번 볼게요. 자, 써니전자를 보면 써니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움직였습니다. 거의 안랩이랑 똑같이 움직여요. 하지만 안랩까지 차이점을 파악을 해보자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점을 돌파해서 계단식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락하기보다는 천천히 계단형 패턴 만들면서 돌파를 해주고 있다. 눌려주기보다는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기보다는 조금 관망해주는 전략이 용이하다라고 판단이 들고, 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냐면, 제가 지금 빅3 대선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최근에 또 어떤 모멘텀이 있냐면, 자, 오늘 나와준 종목들은 안희정 지사가 대권 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뭐냐면 대주산업인데요. 제가 아까 표를 좀 보여드렸죠. 이 대권 3명 빼고도 지금 보면 하단으로 보면 자, 박원순 씨, 김무성 씨 그리고 오세훈 씨가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후보들이 아니라
오히려 개별, 잠룡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후보들이 대선에 나가겠다라는 이야기할 때마다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 들어갑니다. 차트를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자, 대주산업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기문 관련주로 좀 이야기할 때는 종목군들이 오래가는 흐름 보여주지만 이런 지금 안희정 씨 같은 경우에 이런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연결돼서 상한가 들어갔는데 종목이 힘이 약해요. 2, 3일 정도 올라가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접근하기보다는 역시나 이 종목도 어땠죠? 저점에서 매집형 패턴을 만들어주고 나서 급등이 나와줍니다. 우리가 노려볼 공략 타이밍은 고점에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저점에서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누구든 이렇게 대선 출마를 얘기한다면 관련 주들이 전부 다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전략이 좀 더 용이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현재 대주산업이라든가 백금 A&T 같은 경우 전부 다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세훈 씨 관련주 한번 볼까요? 자, 지능산업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능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능기업 먼저 보면 지능기업 같은 경우도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죠. 상단 부분으로는 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와서 멈춰 있는데 이때가 대선 진출했다가 낙선을 했죠. 대선이 아니라 총선이었죠. 총선에 나왔다가 낙선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간 모습. 지금 어떻죠? 하방으로 완전히 멈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모멘텀, 대권 도전을 한다거나 모멘텀 들어와주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냐면 결과적으로는 대주산업처럼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멘텀이 준비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성IB도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성IB 어떤가요? 종목이 마찬가지죠. 이날 이렇게 한번 총선 진출했다가 올라갔다가 총선에서 실패하는 결과로 인해서 주가가 내려와주는 모습 보여줬는데 자, 그 이후에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플랫하게 멈춰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들어올 때까지는 주가가 움직이기보다는 저점에서 멈춰있다라는 거죠. 언제 움직일까요? 바로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 아마 상한가가 들어가거나 조금 세게 움직이는 패턴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대선 테마주의 큰 흐름을 살펴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대선 테마주 흐름은 굉장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됩니다. 자, 이 종목도 보면 올라갔던 종목군들 어떻게 되나요? 종목이 그냥 쭉 가나요? 아니죠. 영원히 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분명히 고점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나 모멘텀 잃으면 내일도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하이리스크지만 하이리턴이 있다. 라는 굉장히 조심해서 손절 포인트 꼭 잡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포트폴리오의 10% 이상을 진입하는 건 절대 반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10% 미만 안전하게 종목이 내려가 있는 종목군 위주로 접근하실 분들은 접근하는 전략이 용이하다 판단을 하고요. 이 종목처럼 눌려있는 종목으로 모멘텀이 들어가면 올라갈 만한 종목으로 진입을 해야 결과적으로는 향후에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대선 테마주의 오늘 큰 그림을 한번 대박플러스를 통해서 그려주기를 좀 바라고요. 자, 종목 상담을 남은 시간 동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 문자 상담부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옴니 시스템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옴니 시스템이고요. 자, 매수 단가가 지금 보면 2,980원이고 20% 진입을 하셨네요. 2,980원 20%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옴니 시스템 2,980원이시면 이 자리에 좀 진입을 했는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친환경 관련해서 조금 모멘텀이 섞여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유가 있냐면 여러 가지 모멘텀 나왔지만 전기차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나와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고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들어와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스마트 그리드, 즉 이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매출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종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주가가 기술적 보자라면 이날 거래량 동반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빠르게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움직였냐면 저점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단으로는 이렇게 저점을 박스권 만들어주고 매집권, 그리고 상단으로는 자, 이렇게 박스권 매집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식으로 움직일 확률이 커요. 포메타를 보도록 할게요. 자, 포메타는 어떻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까지 보면은 기준선을 딱 잡아놓으면 저점 고점을 잡아놓고요. 하단으로 박스권 만들었다가 상단 모멘텀 들어와주니까 바로 이렇게 세게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다 눌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 나와주죠. 포인트는 저점 붕괴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저점 붕괴 나오지 않고 올라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단 지지가 확실하게 만들어진다라면 확실하게 박스로 하방을 막아놓고 나서
매집했던 종목군들 모멘텀 들어와주면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모멘텀 들어와주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진입 가격이 뭐 2,980원이시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조금 더 가져가는 전략, 올라가면 충분히 3,500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3,500원에서는 분할 매도 10% 정도 분할 매도 하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4,000원에서 전량 청산하는 그런 방법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도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우성 아이비요. 우성 아이비요? 네, 우성 아이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성 아이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우성 아이비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3,230원에 20%요. 3,230원이요? 네. 3,230원에 자, 비중 20% 진입하셨는데 네. 제가 조금 전에 우성 아이비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봤어요. 보셨어요? 네, 우성 아이비 같은 저는 경우 이게 네네. 오세훈 씨 그건지는 몰랐어요. 그러셨어요? 모르고 들어봤는데. 네. 네네.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이 종목 네. 같은 경우는 사실 오세훈 씨 테마주로 좀 엮여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날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죠? 네. 이게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총수항 관련해서 모멘텀이 들어왔다가 내려간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한강 르네상스라던가 그런 쪽으로 매출이 좀 나와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매출보다는 굉장히 모멘텀으로 움직여주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비중 20%시면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비중 더 진입하지 마시고 가져가는 전략을 들어볼게요. 최근에 그러면은 네네. 저는 손절가를 그래도 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는 저는 2,400원 잡아드릴게요. 2,400원이요? 네, 2,400원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하는 게 조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단으로 2,500원 밑으로 깨지 않는다라면 가져가시고요. 올라가면은 저는 4,000원까지 보는 전략 들어볼게요. 4,000원이요? 네, 결과적으로는 자, 오세훈 씨가 대권 도전을 하겠다라는 기사가 실리면 이 종목 바로 움직일 거거든요. 그때 바로 매도하세요. 최근에 예. 네, 이렇게 아마 대권 후보 도전하겠지만 대통령 되기는 아직까지는 점유율이라든가 지지율이 너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 끝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올라가면 꼭 수익 실현하는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도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한미사이언스요. 한미사이언스요? 자, 한미사이언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5만 5천 원에 70%요. 15만 5천 원 70%요? 예. 자, 15만 5천 원이시면 조금 고점 부근에 진입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비중도 많으세요. 예. 어떤 이유로 진입하셨나요? 70%? 예?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어요? 한미사이언스? 네. 신약 가치도 있고 여러 네네. 가지 좀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그 당시에는 네네. 들어갔는데 이렇게 네. 빠질 줄은 몰랐죠. 이렇게 많이 빠져 모르셨죠? 제가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 주가를 좀 길게 볼게요.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는 2015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예. 올라왔던 종목인데 저가 라인 16,000원에서 거의 한 2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네. 거의 한 10배 이상이 올라왔던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자, 지금 패턴이 어떠냐면 고가 올라왔다가 어떻죠? 저점을 붕괴 안 시키고 계속 횡보해 주죠. 예. 고점으로는 18만 원, 저점으로는 12만 원 선을 만들어주면서 박스권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이 종목이 만약에 박스권을 붕괴돼서 내려간다라면 많이 내려갔겠지만 왜 이렇게 빠지지 않았냐면 결국에는 기술력이랑 매출력이 나와주기 때문에 저는 저점에서는 매수 포인트 들어와서 받쳐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받쳐주잖아요, 저점을. 그러니까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지금 종목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안 좋잖아요, 시장 상황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락이 나오는 모습은 아니에요. 투매성 물량이.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하지만 저는 제약바이오가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모멘텀이 들어와서 매수세가 한번 나와줄 것으로 보여져요. 쭉 내려가기보다는 기계업종군이라던가 제약바이오 업종군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는 한번 들어올리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9월이니까 연말까지 가져가세요. 예. 12월까지 보시고 연말까지 가져가시고요. 저는 조금 상단 포인트까지 노리는 전략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은 비중이 너무 높으시니까 진입가격까지 올라오면 여기서 40% 물량을 줄이세요. 예. 40% 물량 줄이셔서 30%만 들고 가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상단 한 17만 한 6천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약수익권으로 수익 실현하는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손절가는 얼마 정도 잡으면 될까요? 손절가는 이 박스권 하단 붕괴되면 그때부터는 손절 전략을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예. 지금 12만 원 선이 붕괴되면 아마 그때부터는 나오시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완전 저점이 11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1만 원 선을 마지노선으로 보시고요. 11만 원 붕괴되면 나오시거나 혹은 또 연락 한번 더 주시면 그때 또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을. 예, 우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전화 연결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하루요? 파루요. 네. 자, 파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루 같은 종목은 뭐 급등은 굉장히 많이 나와주는 종목인데요. 자,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4,600원에 30%인데요. 4,600원에 30%요. 네네. 자, 4,600원이면 이 정도 고점이시고 30%시면 비중이 조금 많으신데, 네. 언제 며칠 날 진입하셨어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셨어요. 이날인 네. 것 같아요. 8월 26일 날 네. 고점 찍어줬을 때, 그죠? 네네. 네. 이때 완전히 고점 잡으신 것 같은데, 자, 네. 8월을 제가 종목을 좀 보면 이 종목이 그래도 다행히 이 부근에 진입 안 하신 건 다행인 것 같아요. 6,000원 부근에. 네. 그래서 종목이 충분히 내려온 이후에 진입하셨는데요. 8월 같은 경우가 마스크를 많이 만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이슈가 나오면 나올수록 올라가는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가을이 좀 날씨가 좋아지면서 매출이 잦아지기 시작을 했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뉴스가 요새 계속 나오는 거 혹시 보시나요? 미세먼지 뉴스? 예, 예. 미세먼지 뉴스가 나오면 이 종목은 모멘텀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테마군 중에 하나예요. 네. 자, 그렇게 본다라면 저는 조금 비싸게 매수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제가 저점 좀 잡아보자라면 하방으로는 확실하게 3,400원 라인 지지가 되어 있고요. 올라가면 이 종목은 저는 파동 만들면서 5,300원 정도까지는 열려있는 패턴을 보여집니다. 네. 그럼 올라가면 한 5,300원까지 올라가면 이때는 수익 실현하시고요.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급등락 심한 종목 있잖아요. 네. 지금도 보면 이렇게 박스권 움직이는데 가능하면 저점 부근에서 좀 진입하는 전략을 들어볼게요. 아시겠죠? 아, 네. 네. 그러면 네네. 지금 얼마 정도나 기다려야, 얼마나 기다려야 좀 올라가? 뭐 사실 제가 언제 좀 올라갈지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네. 근데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이 종목의 흐름이라든가 패턴을 잡아보자라면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10월, 11월 정도에는 미세먼지가 조금 이슈가 불거지면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9월 달에는, 가져가세요. 혹시 9월 달에는 못 올라갈까요? 글쎄요, 9월 달에 올라갈 수 있겠지만, 뭐, 아직까지 확신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언제 올라갈지는. 그렇지만, 연말까지는 한번 가져가 본다라면 저는 매수가 근처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연말까지 가져가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하나테크윈, 하나테크윈이요. 예, 62,000원 20%입니다. 62,000원에 20%요. 예. 자, 하나테크윈 62,000원이면 이 부근인데, 20% 진입하셨어요. 자, 제가 좀 봐드릴게요. 하나테크윈, 뭐, 제가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북한이 핵도발을 하기 시작을 하죠. 예. 그러니까 북한 관련해서 이렇게 핵도발하거나 미사일 터트리면 방산주가 원래 많이 올라가잖아요. 빅텍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상한까지 올라가고요. 예. 근데 하나테크윈 같은 경우 많이 안 올라가요. 왜 안 올라갈까요? 지수가 이렇게 북한 쪽 관련해서 모멘텀이 나와주는데,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해드리면, 예.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으로는 더 이상 올라가기 조금 힘이 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32,000원에서 6만원까지 거의 100%가 올라간 종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수가 많이 폭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죠? 고점 대비 그렇게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결국에는 지수가 다시 한번 2,000포인트 혹은 2,100포인트, 2,060포인트까지 장이 회복을 하면 하나테크윈 같은 경우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아시겠죠? 대신에 이 종목은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고점이 올라가면 짧게 먹고 나오셔야 됩니다. 상단 부근으로는 한 68,000원까지 열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서 굉장히 움직임도 좋고 매출, 그 다음에 뭐 수주 잔고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호재가 굉장히 많지만 선생님이 지금 너무 비싸게 사신 거예요. 아시겠죠? 비싸게 사셨기 때문에 짧게 가져가세요. 길게 가져가지 말고요. 상단으로 한 68,000원까지 올라오면 뭐 한 10% 부근에서는 수익 청산하는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LG 디스플레이인데요. LG 디스플레이요. 예, 예. 자, 매수 가격이랑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선생님, 매수 가격이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24,000원에 50%요. 24,000원에 50%요. 예. 자, 선생님 수익 중이시네요. 그죠? 예, 예. 자, 수익 축하드리고요. 선생님, 이거 고점에서 한번 분할 매도 하셨나요? 중간 매도 안 했으면 못 분할 매도 안 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아, 이 종목이 최근에 조금 분할 매도 안 하셨는데 좀 내려오죠? 예, 예. 그죠? 제가 좀 이유를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처럼 움직였어요. 예, 이게 예. 어떤 이유냐면 외국인의 수급 첫 번째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매출, 수주 잔고 전부 다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어요. 예, 예. 24,000원에서 거의 32,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저는 지금 자리는 분할 매도를 할 시점으로 보여져요, 선생님. 예? 왜냐하면 지금 자리 같은 경우 분할 매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종목 그냥 24,000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아, 분할 매수 하라고요? 분할 매도요. 분할 매도 하라고요? 네, 이 종목 내일이라든가 혹은 이번 주에 지수가 좀 회복되면서 3만원까지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면 절반 25% 정도의 물량은 청산하세요. 수익 청산. 많이 올라왔으니까. 예, 예. 25% 물량 청산하시고 나머지는 가져가세요. 35,000원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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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이 분할 매도 안 하시고 주가가 내려오면 억울해서 청산을 못 합니다. 그죠? 예. 수익 그냥 반납하는 거잖아요. 사이버 머니로 남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예, 예. 그죠. 수익이 계좌에 떴다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익 챙기시고 이번에 더 올라가면 나머지 물량은 35,000원에 전량 청산하는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전략 들어볼게요. 자, 아,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대박플러스 시간에 전체적인 어떻게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대선 테마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제가 지금 못해드린 종목 상담 같은 경우는 주식 챔피언 1부와 2부를 통해서 계속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못하신 분들은 이따가 9시부터 11시까지 기다리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준비하는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조금 더 알찬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